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노동부는 26일부터 28일 사이 한국을 방문해 농업부문의 계절 근로자 파견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단기로 한국의 농촌에서 일하게 되는데 언어능력 시험 등이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25세부터 45세 사이의 태국 국적자로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1년 이상의 농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국은 어떠한 알선 수수료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방콕 야이 지역에서 29세 트랜스젠더 여성을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트랜스젠더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결혼한 팔로워에게 접근 후 친해진 뒤 신체 중요 부위의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했고, 사진을 받은 후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의 SNS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뜯긴 피해자만 40명 이상으로 수십만 바트를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3일 오전 11시 15분경 방콕 두짓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소방교육 중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학생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명의 실습교관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발한 소화기가 노후되었거나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폭발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에게는 2만 밭, 중상자에게는 1만 밭, 경상자에게는 5천 밭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국영철도는 후알람 폭력을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장소로 리노베이션 할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건물을 국가역사유산으로 지정하고 7대의 오래된 기관차를 전시해 관광명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후알람 폭력은 62의 열차가 출도착하는데 주로 관광열차와 단거리 통근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산 애완동물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산 펫푸드는 아세안에서 1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가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13%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태국의 바이오엔테크사에 코로나19 개량 백신 99만 9,360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백신이 6월 말까지 인도되면 곧바로 접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 내부거래국은 놈타부리 무앙 지역의 시장에서 두리안을 판매하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저울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2만 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1일 전 남방지사를 지냈던 나롱삭 씨가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나롱삭 씨는 빠툼타니 지사로 자리를 옮긴 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향년 58세로 세상을 떴습니다. 나롱삭 씨는 치앙라이 지사로 근무할 당시 탐루앙동굴에 고립된 13명의 어린이를 구조한 책임자로 유명해졌었습니다. 태국 SNS에는 30년 상환 대출로 1290만 바트의 주택을 구입한 남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7년 연리 1.5%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최근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남성이 갚아야 할 돈이 3,311만 바트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22일 오전 7시경 방콕 옐로우 라인의 5개역이 갑자기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역에서 내릴 승객들은 다른 역에서 내려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국회가 7월 3일 개회될 예정인 가운데 하원의장 선출은 7월 4일이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2당인 푸어타이당은 하원의장은 자신들의 당 소속 의원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이 3분기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태국 관광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6월 18일 기준 태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71만 2,492명이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여행객 수는 1180만 명으로 1위는 러시아, 2위 중국, 3위 말레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태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 운항이 코로나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되어 양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 SNS에는 택시를 이용한 여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방콕 사톤에서 택시에 승차했는데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자유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의 택시기사는 당국에 신고되어 운행정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툰 이민국은 리페섬에서 기한을 80일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인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류 기한을 넘겨 태국에 있다가 체포되면 2만 바트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지며 일정 기간 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난 이민국 사무소로 불법 체류 중인 대만인 남성이 자수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기한이 만료된 후 3,971일 넘게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곧바로 무앙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치앙마이 시내에서 운행하는 성태우 내에서 옷을 벗은 중국인 여성의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동영상이 확산되자 현재 해당 동영상은 삭제되었는데 당국은 여성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춘폰바테우 지역의 해변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해안으로 떠밀려왔다고 합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플랑크톤 급증과 낮은 산소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한편 해변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물고기 수거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사콘 경찰은 산반 무게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로 28세와 34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면서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목걸이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간지방의 메콩 강변 인근 도로에서는 대량의 건조 대마를 싣고 있던 부대의 픽업 트럭이 적발되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대마 388kg이 실려 있었으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남녀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대마는 인접 국가에서 밀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국 SNS에는 보건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어떤 화학물질을 넣었는지 알 수도 없는 불법 화장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뉴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라용 당국은 니콩파타나 지역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던 32세의 캄보디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이 판매한 화장품은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짜였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가장 싼 호텔은 어디일까요? 싱부리 무앙 지역에 위치한 산티스코 호텔일 수도 있겠습니다. 산티스코 호텔은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한 간병인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객실은 총 10개로 5개는 장기 투숙, 5개는 여행자들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 크기는 폭 2.5m, 길이 3m로 침대와 베개, 이불과 선풍기, 의자 2개가 있습니다. 욕실은 복도 끝에 공용욕실 2개를 사용하며 4시간 이하의 대실은 40밭, 하루 숙박은 50밭이라고 합니다. 또 1200밭을 내면 한 달 살기도 가능하지만 전기와 수도요금은 별도라고 합니다. 이 호텔은 운영된 지 80년이 넘었는데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이동하는 상인들이 주로 묵어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깐짜나불이 위치한 골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총을 발사한 범인은 전직 공무원으로 경찰은 범인이 타고 달아난 SUV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범죄수사국은 방콕 라프라오 지역의 클리닉을 압수수색하고 33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의사 면허가 없었고 의대나 간호대를 다닌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필러와 보톡스 주사를 환자들에게 주사하고 있었는데 월 2만에서 4만 바씩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수쿠미과 아속 지역 일대에서 불량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에는 50명의 이민국 직원이 투입되었는데 미얀마인 9명과 캄보디아인 2명, 라오스와 베트남인 1명씩이 체포되었습니다.
태국인 2명도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노점 장사를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수사국은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중국인 5명과 태국인 6명을 방콕과 치앙라이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에게 소가 2,000명이 5억 바 정도를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처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은행 통장 8개와 고급 차세대, 현금 500만 바트과 각종 금제품 등을 압수했으며 이번 사건과 연루된 중국인과 태국인 5명을 쫓고 있습니다. 송클라 이민국가 경찰은 미리 국한 방글라데시인 19명을 태우고 가던 5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태국인들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미리 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은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었으며 사뭇보라칸에서 송클라의 국경까지 가는데 1인당 2,500바트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